안녕하세요. 여름이 어느새 무더워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져 온몸이 찝찝해지네요. 이런 불쾌한 환경에서는 웃을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하겠죠.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울을 날려주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해서 들려드릴까요? 저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 줄 극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성역입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다 보니 우리의 일상은 정말 바쁩니다. 얼마 전 경험한 흥미진진한 일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평범한 학창 시절을 거쳤고 무난하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을 선택할 때 평소에 관심이 있던 금융 분야에서 취직하기 위해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여러 은행의 지원을 받아 1년의 취업 준비 끝에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생각했지만 2차와 3차 심층 면접이 어렵고 맨 처음에는 텔러로 일하면서 지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언제나 퇴사하고 싶었지만 매달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 버틸 수가 없어서 계속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입사 이후에는 소처럼 업무만 하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가끔 소개팅 같은 것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일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욕도 없었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게 자기 실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 처리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대놓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며 상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친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점심시간에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맛이 없고 그냥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심지어 교대로 점심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30분 안에 식사를 서둘러 먹고 일 처리를 하다가 위험에 노출되고 치아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5년 동안 힘들게 보낸 후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내 남자친구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개팅은 제게 적합하지 않았고 만나봤을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해 연애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저희 둘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었는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직원 연수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연상이었고 연차도 더 적었지만 성격도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로서 그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연수가 끝날 즈음에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더군요. 처음에는 같은 지역 사람들이 가끔 연락해도 되냐고 누나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누나라는 말이 더 심성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것 같아 설레었어요. 아시다시피 연애에는 많이 담긴 내용이 없잖아요.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난 지 2년 만에 우리는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는 정신없이 신혼집을 얻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제 인생의 두 번째 단계가 펼쳐졌어요. 결혼 생활은 정말 다루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함께 헤쳐나가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에 서툴었고 특히 우리 둘 다 서툴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함께 극복해 나갔죠. 남편은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주고 함께 일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어릴 때부터 매우 순한 성격으로 순딩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정도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생의 목표인 아이 양육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후쯤 아이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약국에서 배란이를 체크해주는 테스트 키트를 사용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리는 시험 관모아 보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굉장한 고역을 겪었지만 그만큼 결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이 강아지는 우리 가정에 누워있는 어린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점점 우리 가정에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르기로 했어요.
포메라니안 종이었는데 여자처럼 샤프한 얼굴이 매력적인 종이었죠. 저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차츰 다시 마음이 안정을 찾아갔고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기 때문에 취직은 했지만 동기들보다 제 연차가 많이 빨랐어요. 게다가 전 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간 빠른 년생이었거든요. 다시면서 제가 원래 재직급인 과장을 달면서 대학 안에 있는 한 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도시에서 다들 로테이션을 던지라 거의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지만 낯선 여자 직원 한 명이 있었어요. 저보다 직급이 낮고 입사 연차도 몇 된 여자였습니다. 년 뒤처지는 직원이었는데 제가 복직한 날 제게 인사라고 직원 정리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첫인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일하면서 온갖 깍쟁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저와 같은 대출 부서로 오게 되면서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출 부서 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일이라서 손님들도 날 끌었고 저 또한 구비서류 안내하거나 대출 관련 상담할 때 예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업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직원이 가끔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잡아 손님으면 계셨습니다. 타드하거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한 에피소드를 말해보자면 손님이 분명히 쑥을 집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집을 매수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대출 상품에 대한 실수를 한 것이에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직원은 끝까지 자신이 제대로 안내했고 고객이 거짓말하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린 등 생색을 하는 것이었어요. 김영 씨,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생기는 듯한데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고객께서 잘못 말씀하셨다 해도 몇 번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죠. 영심을 좀 해주세요. 제 과정에 자극을 줘서 죄송합니다. 지점장님은 자 같아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꼭 그은 형이란 직원인 지점장님께 사과를 드리러 술자리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며 회식 자리에서 치마를 입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다리라고 하시면서 연인이 형처럼 다리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는 등 몸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평범한데 다른 사람의 외모에 하고 싶은 바가 있진 않지만 우리 직원들은 운영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까마귀색이어서 뭘 해도 어떻게 해도 호강하지 않는 체형이고 목이 짧고 어깨가 굽어 있어서 몸에 피디 맞아도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어도 그렇게 태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 항상 딱 붙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비교적 피부가 밝은 편인 저에게는 항상 최가 정립되는 요새 하얀 피부가 촌스러운 건데 모르시죠? 미국 본토에 가면 모두 태닝을 하잖아요. 하얀 피부도 멋질 수 있다고 해서 약간 과장해서 해야겠죠. 가게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다른 어느 날에도 과장이 아니라는 그런 화려한 치마를 입고 다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면 깔끔한 H라인을 입었으면 해요. 요즘에는 여자들이 조금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이 유행이에요. 잡지 같은 거를 보는 거 없이 안 할 수 없었어요.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억지로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직원들끼리 가방 얘기, 화장품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한 페이지가 오르면서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최고라며 자랑을 하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본인은 10마디를 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적으로 변명만 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자부심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녀에게는 우리가 핑크돼지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살짝 통통했던 정도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 자신의 상태를 모르겠다는 듯이 핑크색 정장을 입거나 부담스럽게 딱 붙는 치마를 입었어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그녀 때문이에요. 저는 상대적으로 업무 이야기만 하는 것을 선호하는 타입이었기도 하고 워낙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므로 당연히 그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요란한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나 행동이 제 마음에 이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적은 이유 없이 갈굼을 걸지는 않았어요. 단지 업무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커피를 사다 주면서 귀여워하거나 애교를 부리면 적당히 봐주는 것을 제가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 그런 식으로 아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심지어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한 사람을 담배를 주고 소위 말하는 라인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1차적으로 재회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여성성을 무기로 삼으려는 그녀가 매우 낯설었어요. 이렇게 그녀도 저도 서로를 마땅치 않아 했던 마조제법 큰 사건이 터져 그녀와 나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점장님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지점장님이 바뀔 때마다 은행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지점장의 스타일에 따라 회식의 정도가 정해지고 술을 싫어하는 저 같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식을 1차로 보는 것이죠. 하고 깔끔하게 다들 헤어지기 어려운 야 아니면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다음날 출근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오신 지점장님이 술을 좋아하는 분이신 거예요. 심지어 놀이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고 직원들에게 항상 공연을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직원들이 죽을 마셨습니다. 무슨 가수 연습생도 아니고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힘든 와중에 아무 요소까지 해야만 했기 때문에요. 전 당연히 그쪽에 취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노래를 못한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지점장이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요. 다른 고용주가 상사라는 이유로 마음이 안 들어 춤 연습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한편으로 핑커벨주의로 불리는 직원들은 아주 열정적이어서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친구들과 진지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연습실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장님을 만졌을 때 카리스마 있게 대하고자 했어요. 제대로 했다면 저도 불만이 없었지만 대출 업무와 함께 수행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어느샌가 제가 모든 잔업을 맡고 있고 항상 안무 연습만 한다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그날은 지점장님과 회식을 위해 계획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때 잔업이 많아서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늦게 퇴근해 고생하고 있는데도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김원영 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호텔에서 잔업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늘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벌써 퇴근했는데요. 아까는 아무런 말도 없더니 갑자기 왜 그러시죠? 사무실에 간 건 한 번만 맞춰보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무실이 너무 괴로워서요. 내일 외식을 가야 하는데 오늘 일을 끝내야 해서 제가 좀 지점장님을 잘 보면 과장님께도 좋을 텐데요.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게 말이 모을 행복이에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바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오디션을 개최하나요? 형수가 내일 춤을 잘 춘다고 하는군요. 지점장님, 우리 대출팀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아주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보아주세요. 너무나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난 모르겠으니까 오늘 밤새도록 일할 거 아닌가요? 알아서 잔업을 끝내두고 내 책상에 놔두고 퇴근할게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화풀이를 한 뒤에는 전화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제 자리에 갔을 때 제가 유관잔업의 절반 정도만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말했는데도 일을 끝내지 않은 걸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일단 채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버전입니다. 요즘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직원을 당장 불렀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셔서 써주세요. 은영 씨,
제 의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는 분명히 남아있는 잔업을 끝내고자 했는데 잔업을 다하지 않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막힌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맞죠? 제가 갑질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님 지점장님 안에서 잘 보이려는 것을 견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만약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임의로 문장을 재구성했다면 채팅 내용을 더 자세히 제공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 일이야? 저도 다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답답해. 갑자기 뭐야? 이게 그런 마련인가? 그렇죠. 맞아. 저와 그녀의 대화가 싸우는 것처럼 높아질 때 문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왜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베고 자빠지는 건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위로해줘서. 무슨 일인데? 혹시 카지노 또 식사로? 아니에요. 지점장이 업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였어요. 그때였죠. 제게 쌍심지를 켜고 쏟아붓는 직원이 갑자기 주점장님께 다가가 팔짱을 끼고 양을 떠는 일이 있었어요. 지점장님, 오늘 정말로 너무 젊으셔서요. 저는 오빠라고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누가 딸이 대학생이라고 믿겨줄까요? 국장이가 에이핑크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회식 때 제가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래야 패를 안 끌 거예요. 이제 핑크 대신에 저와 말하거나 제가 혼을 낼 때도 국장하고에게만 관심을 쏟기 시작했어요. 국장님도 자기보다 20살 어린 여자가 그런 식으로 꼬리를 치는 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잔업을 끝내고 집에 가야겠네요. 그 여자의 회사 배신 남긴다. 그리고 대망 2회식이었어요. 핑크돼지는 자신의 별명을 알고 있는지 걸그룹 에이핑크의 노래 중 하나인 노노노를 골라 안무 연습을 해왔더군요. 대학생 딸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혼자 하지만 꼰대로 보이지 않는 지점장님의 말로는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에이핑크라고 하셨고 요렇게 대놓고 아부하지 않는 자리였다고 하네요. 핑크돼지와 나머지 3명의 직원들은 무대 이상이 랍시고 볼 사람은 번쩍번쩍한 핑크색 빛나는 록과 닮은 엄폐복을 입고 머리에 가발까지 착용하여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나나나 마이크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걸그룹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일 만큼요. 공연을 보는 직원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꼭 좋은 것을 골라야 해. 9만 원을 내고 망대로 택하는 것은 뱃살이 춤추는 것과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눈빛과 침착한 표정으로 자기들에게 말했죠. 나머지 직원들은 한심한 판단과 신기한 반감을 가지고 그녀와 일당을 쳐다봤습니다. 나름대로 혼을 갈아놓은 공연은 끝나고 지점장님은 그들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네,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말게. 에이핑크는 아닐 것 같네요. 깔깔깔깔. 그녀의 벙찐 표정을 뒤로 하고 지점장님은 오늘은 술맛이 떨어져 일찍 들어가 보겠다며 집으로 가주셨어요. 그렇게 그녀의 야심찬 곤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한동안 그녀는 기가 죽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내심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엄마를 좀 신경 쓰면서 조용히 지내게 받았죠. 그런데 저와 그녀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 처리되는 가을쯤 되면 대출 창구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알아보러 오고 부동산 계약 한 장도 맞게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 자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고객님들과 완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김은영 씨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건에 대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표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려는 건가요? 분명히 매도자가 대출을 얻었는데 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대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요. 그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매도자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서 매수자가 대출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왜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나요?
창고로 돌아오던 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고객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대출 처리 중 김은영 씨가 큰 오류를 범했군요. 덜하는군요.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복습을 하지 않았더니 부동산 관련 문제에 같았어요. 거래 잠금 상태인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 팀장님께 긴급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태가 겨우 수습됐지만 크게 당황한 출근 대진을 부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면 앞으로는 텔러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요. 통장을 만들고 이 출금이 되나요? 대출은 얼마나 까다로운 일이고 예민한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를 한 번에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었던 점이 있긴 한데 제발 토 나서 지진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무능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면 다른 이유로 뒤질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셨나요? 눈 역력하다고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건 아닌가요? 당신의 행동이 더 심하죠. 반성 좀 하세요. 조금만 제발 제대로 하자. 다른 부서로 가거나요? 그날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해서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참았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 행동이 그녀에게 자극이 돼서 다른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 후 그녀는 제 앞에서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신마름이 했고 일처리도 더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반성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고 검정색이나 회색 계열의 차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제는 좀 더 신중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피부도 미백 실패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얗게 되었고요. 누군가가 과장 분위기와 같이 변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보통 회사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도시의 모든 은행에서 4년째 공채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예전 지점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입사할 때 친했던 동료들을 만났어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회사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하던 것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그 남자는 동료였는데 되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제 그 사람은 오랜만에 나타나며 요새 일에 열심히 한다며 그러나 일만 하지 말고 남편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수영이 말했던 거였어요. 제게 말한 동료는 우리 신랑과 같은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몇 살 많은 오빠였어요. 모르면 됐을 것 같은데 별일 아니겠지요? 아니요. 무슨 뜻인지 말을 해줘야죠.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누가 점심 찾아왔다고 했더니 2번이나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서요. 우리 수영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은 원억수 매기고 순한 편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여사친이란 말은 여자 사람 친구로 이성적인 감정은 없지만 여자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소와는 여자 동창이나 대학 동기 등도 없는 사람인데 2번이나 지점 앞으로 찾아온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고 혹시 이 사람이 바람을 난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만약 어떤 여자와 낮에 약속이 있다면 분명 남편이 제게 말을 해줬을 텐데 좀 남편에게 들은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몰래 회사를 2번이나 방문했던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을 관찰해 본 결과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살펴보니 예전보다 카톡을 자주 하며 폰을 보면서 한숨 쉬거나 필터를 적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남편이 어딘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 결심하여 남편의 폰을 몰래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자며 제게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내내번호를 암으로써 어렵지 않게 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카톡창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며 혹시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없는데 쿨하게 보내줘야 하나 안면 역살이라도 잡고 왜 그랬냐고요. 그래 일 오만 가지 생각이 되면서 차라리 보지 말까 모른 척 덮고 살까 오만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창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김은영 와이프 지점 직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은영 핑구돼지. 저는 호기심에 빠르게 그 창을 열어봤어요. 날짜를 보니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된 것은 제거 무능력하고 김은영 씨에게 활용했던 그 시점이었어요. 보니까 김영 씨가 먼저 말을 걸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땡땡 지점에서 최가정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얼 억조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 과장님의 지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최 과장님과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귀하가 근무하시는 장소로 방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요. 서로 이어진 작가나 우리 남편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달았죠. 그 후에는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어디서 만난 건지 통화가 오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1분도 안 되게 짧았는데 그리고 만난 후 가토이 글을 보니 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점을 찾아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야기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될까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너무 짧아서 잘 아실 수 없었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많거든요. 네, 혹시 조개찜을 좋아하시면 다음에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맛집을 알아서 운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주로 게를 잘 못 먹어서 봐주세요. 그럼 조개찜이 아니면 혹시 원양시 불고기는 어떠세요? 작은 자코에서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네요. 오늘 나눈 대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대화는 끝이 났어요. 신랑이 조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상했습니다. 조개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인간이 있는데요. 특히 여자들 중에서는 보통 좋아하는 가리비 해산물 위에 치즈를 올린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두 사람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부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오겹살은 정말 잘 먹었습니다. 특히 오겹살을 먹을 때 함께 먹었던 김치 칼국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자러 가야겠네요. 다음에는 와이프도 같이 보면 더 좋겠죠? 좋을 거예요. 그래, 그것도 주차하기. 두 사람 대화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두 번 만난다는 걸 알게 된 데다가 심지어 남편이 밥을 얻어 먹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찾아보고 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일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결국에는 숨기지 못하고 신랑에게 대놓고 물었어요. 그런데 신랑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한 날은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서 신랑은 치맥해서 축구를 보겠다고 승인이 나와서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 통닭하고 닭똥집 샀다는 얘기도 나와요. 결국 닭똥집 튀김이 좋아졌어. 좋아하는 수입 맥주를 마시며 편의점에 들려만 2,000원에 두 병을 산 게 최저가 4만 원이었는데 내 월급을 전체 다 써서 돌아와 바람이 불다. 뭐라고? 김훈 씨를 만나게 됐어? 김 씨는 여거디야? 에이핑크에 관한 구글 검색으로 어떻게 알았어? 뭐, 약을 봤어? 에이핑크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 갑자기 신랑은 맥주와 치킨을 바닥에 내려놓고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 모습을 당신도 보셨죠? 너도 하트를 쏟아주려고 했지만 무슨 소리야? 하트를 쏟아주는 거야? 아니, 크게 그런 적 없어. 신랑이 설명을 듣고 5분 후 우리는 함께 웃으며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웃었는지 머리가 아프게 되고 그 정도야? 알고 보니 핑크돼지가 제주신 대상이라며 신랑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배가 고프다며 잘하는 굴보쌈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굴보쌈집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신 다음에 소맥을 3잔이나 먹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알코올에 취한 우리 신랑을 의자에 앉히고 그 치명적인 에이핑크 주무를 또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제가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을 때 그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병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자신이 직장에서 관찰한 부분이 있는데 남편 분야일 것 같다면서 제 남편을 두 번째로 부르고 오겹살을 사주며 주말에 캠핑을 가자고 꼬셔서 시도했어요. 제게 거짓말을 하며 좀 만나보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보겠다는 것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핑크돼지는 제 남편을 꼬셔서 자신을 무능력하고 깐 제게 복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심한 계획에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제 신랑이 눈이 진짜 낮거나 아니면 진짜 크다. 그러한 돼지가 예쁘거나 침착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은 그녀가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못 알아들은 척 이야기를 피했다. 그리고 자금을 우리 와이프가 두 번째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수작에 대해 궁금했던 그 속내를 알고 싶어 나갔다고 했어요. 굳이 밥은 더 먹을 게 없냐고 물었더니 아주 시간을 아까워하지만 같이 전환하여 주겠다고 시급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의 에이핑크에 충분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남편이 재빨리 손을 잡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 여부 무소라고 대답했더군요. 살려줘 어투로, 자기야. 그만해, 나 폐허파 여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무가 내가 우리 자기 같은 멋진 여자를 두고 왜 그런 되지 않교 가기 소여보?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정 감동했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핑크돼지 덕분에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고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며칠 동안을 핑크돼지 생쇼 때문에 배가 질리게 오셨어요. 같이 동영상을 보며 춤을 춰 보기도 했죠. 어쩜 그렇게 깜찍하고 이상 어진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배가 찢어지게 무슨 다음날 전엔 아무래도 한 번은 제대로 나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었어요. 대제를 회사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며 왕래 펌핑을 하고 알프스 소녀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김은영 씨,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에이핑크 노래에 맞춰 춤추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창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 남편에게 접근하는 행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전해드리려 했는데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히 내 남편을 보지 말라고요. 당신의 그 허접한 욕 따위를 먹을 허술한 남자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저는 결단하여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 남편을 추궁한다면 무시하지 않을 결심으로요. 오히려 저는 우거지를 떨고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처를 못하는 것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솔직히 말을 해봤는데 상대방은 당황하여 평소 잘 대꾸하던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수많은 직원들이 쟤를 보면서 잘했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이상한 남자 직원이 그렇게 노려보며 아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상한 속으로는 그가 에이핑크 팬이며 자신만만하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공주병 정도를 조금은 달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나요? 흔히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왜 자기를 공주로만 생각하고 그러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직장에서 바쁘게 살면서도 함께 있는 일.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가 되면서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면서 소질이 없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 사회생활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상황에서 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의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에이핑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핑크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자, 상상해 보세요. 통통한 몸매를 가진 뚱뚱한 여자가 짧은 주름 치마를 입고 안쪽에 리본 머리띠를 한 채로 입술을 찌르며 한껏 예쁜 척을 하고 손으로 볼을 만지며 뒤돌아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엉덩이가 실룩실룩 흔들릴 때의 모습은 아주 웃깁니다. 어쨌든 그녀의 그러한 어이없는 유혹은 제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시야로는 속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좌절한 그녀에게 에이핑크의 노노노 가사 중 한 부분을 들려주고 싶네요. 슬퍼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이제, 지금 다가와서 기대해. 언제나 힘이 돼 줄게. 김은영 씨.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시다해. 직장 동료로 응원해 주실 테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뒤집히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한 후에 해주세요. 은행원으로서의 첫 번째 업무는 자신의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한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벌칙이나 공연 같은 것보다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태도나 일관된 자세가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더운 날씨에 제 이야기를 듣는데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연 제 이야기가 바람직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드라마들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많아서 정말 지쳐요. 사는 동안 별일이 다 있었어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에 불과한데 유혹을 받아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름 인생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재미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요즘 모기도 귀찮아요.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오오오